각이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오늘 도기 책방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태풍이 온다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가 안 오는 틈을 타서 밖으로 야외로 나와서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무슨 책을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한 1년 차 책은 있겠지? 그런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 맞는 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역사, 그리고 공항 관련, 그리고 공항 관련을 했을 때는 공항 이전은 어땠나, 뭐 이런 내용들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매트릭스 얘기를 했습니다. 매트릭스로 철학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보여지는 금융의 상황들, 그리고 화폐의 상황들, 통화의 상황들이 거의 매트릭스와 진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 뭐 재미는 있는데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투자의 정통파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저는 이 책을 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이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돼요 하면 무조건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곧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로 가닥을 잡고 길을 잡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일반인은 아니에요. 일반인은 아니고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 중에서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비슷하게, 또는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먼저 읽어보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책 투자의 태도에서도 가장 권하는 책 중에 하나, 여러 책들이 있어요. 제 투자의 책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패키지, 종합 패키지야. 종합 선물 세트, 아주 비싼 건 말고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인 투자책이 투자의 태도예요. 거기 보면 이거저거 다 나와요. 한 10권쯤 읽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투자의 태도인데, 거기에서도 언급된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뭐 이제 잘 아시는 뭐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증권 분석은 얘기 안 했어요. 증권 분석 힘들어.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뭐 현명한 투자자, 이런 책도 얘기했고, 여러 투자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가장 우선으로 꼽습니다. 그만 좀 뜸을 들이라고요? 빨리 얘기하라고요? 궁금하다고요? 이미 다 아시는 책이에요. 바로 무슨 책이냐면, 네, 피터 린치입니다. 자,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네, 이게 제가 두 번째 책인데 좀 다르지 않아요? 뭐가 옷을 입었어요? 이거 보여요? 옷을 입었죠? 네,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책에 옷을 입혀요. 저는 책에 옷을 입혀서 보존이 잘 되게끔, 네, 방부제를 이렇게 팍 쳐가지고, 제가 아끼는 책들은 이게 저의 두 번째 피터 린치 책인데,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의 두 번째, 피터 린치 두 번째 책이 아니고, 네, 그만큼 제가 이 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참고로 하나 제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초기부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제 주변에. 근데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람들 중에 이 책을 빨리 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 책을 통해서 거부가 된 사람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도 바로 거부가 되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 드렸던,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 드릴, 그리고 제 책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그리고 제 강의를 통해서도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항상 걱정이야. 거부되는 사람들이, 돈만 쫓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 거죠? 네, 꼭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의 태도만 갖춰주면, 투자의 태도 곱하기 시간만 되면 돈은 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투자의 태도를 잘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지, 힘들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만 잘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왜 권해드리냐, 이 책. 피터 린치 이 책. 일반인들이 따라하기 좋은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다른 책에서 뻔한데 잘 안 쓰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에서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크게 먹어라. 처음부터 5배에서 10배, 100배, 50배 이런 주식을 찾아라. 나도 그랬다.
이 사람 타이거 플라잉 항공,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학창 시절에 그걸로 생활비도 되고 학비도 됐던 사람입니다. 그걸 크게 수익을 내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잠깐 이 책을 통해서 거부가 된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 경력이 짧은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서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투자자의 반열로 빨리 가고 벌떡 일어났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을 하나 꼽아보라면 첫 단추를 잘 꼈다예요. 첫 단추를 잘 껴서 처음에 아주 상당히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그리고 그것도 원칙에 입각한 거죠. 그냥 우연히 시장이 좋아서, 이거 아니에요. B로 시작되는 업종의 종목들 잘 잡아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는 위기가 닥쳤을 때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정통파로 해서 처음에 첫 술에 배가 부른 사람, 첫 술에 몇 배, 뭐 10배, 5배, 10배 이렇게 수익이 난 사람들은 그 후로도 굉장히 빠르게 주식 투자로 크게 부자가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투자했을 때 많이 먹을 수 있는 주식을 하라는 거죠. 많이 먹을 수 있는 주식. 그래서 한번 직접 이 대목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책을 직접 잘 안 읽어드렸는데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네,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투자 경력의 초반부터 투자에게 10배 수익을 올리려는 열정을 가져왔다. 열정을 가져왔대요. 네, 내가 투자한 제일 첫 주식인 플라잉 타이거 항공사는 대학원 학비를 벌어다 준 다루타 종목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가진 1,400개 종목 중에서 이따금씩 나오는 오르타 및 10루타 종목들과 보다 드물게 나오는 20루타 종목들이 내가 맡은 펀드가 경쟁자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잠깐 여기서 돌아볼 게 몇 가지 종목 갖고 있었다고요? 1,400개 종목. 1,400개 종목 갖고 있었으면 몇 종목 분석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최소한 한 5배수는 했을 겁니다. 많게는 10배수. 공부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한 5배수 정도는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아니면 많이 잘 걸렀다면 그래도 한 3배수, 2배수 이상은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숨 막히시나? 숨 막혀. 숨 막히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네. 쉽지. 하기만 하면 되거든.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돼. 가르쳐 드렸어요. 하기만 하면 돼. 안 해서 그렇지. 네. 답은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또 그 다음에 소규모 포트폴리오에서 특출한 종목이 하나만 끼어 있더라도 손실 투자를 수익 투자로 바꿔 놓을 수가 있다. 그 효과는 실로 놀랄 만하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 10종목, 뭐 15종목 이렇게 저의 이름 자산에 많게는 예전에는 20종목도 넘게 투자했는데 요즘엔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10종목, 20종목이 다 스타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분석을 하고 삽니다. 분석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분석을 해서 스타가 될 만한 종목을 사는데, 그 중에서 진짜가 스타가 되는 종목은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에요. 근데 바로 그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 스타, 여기서 말하는 스타는 몇 배 먹는 거죠. 몇 배 수익이 나는 그 스타 종목으로 인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쭉 올라갑니다.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애는 많이 쓰죠. 가능하면 몇 루타를 치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된 포트폴리오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불타기로 반응을 합니다. 투자를 몇 종목 했는데 이 종목이 진짜 좋았어. 이게 되는 종목이야. 그럼 거기다 더 비중을 실는 뭐 그런 식의 투자도 하죠. 네.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불타기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저도 이거 절실하게 느껴요.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좋아지게 하고 남들보다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 거는 가끔씩 탁탁탁 1년에 몇 번씩 터지는 그 스타 종목들 한두 개예요. 그 2루타, 3루타, 4루타. 여기서 루타가 2배라는 건 느끼시겠죠? 네. 2루타, 3루타, 4루타, 5루타, 뭐 10루타 나오면 이제 뭐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소 다른 종목이 잘 못해요. 잘 못하면 그냥 수익률이 비슷해. 시장하고 비슷한데 갑자기 보유 포트폴리오 중에 한두 종목이 쫙 수익률을 올려주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또 나오잖아요. 그럼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저희도 운용을 하면 저 실질적인 경험이 그렇습니다.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것 중에 탁 가끔씩 터지는 그 한 종목들이 우리를 스타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계좌 수익률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 처음부터 이게 제가 이제 안전마징의 거꾸로 버전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권순장의 브릿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몇 배 먹을 주식을 사야지 그게 안전마진이 있다는 거예요. 몇 배 먹을 주식은 비싼 주식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얘기하는 게 개인들이 유리한 게 있다. 뭐냐면 규모가 크면 힘들다. 저도 점차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대형주도 사고 소형주도 사고 막 그러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작은 주식은 포트폴리오의 0.5%, 1% 이렇게 담아버리면 종목 호가를 막 몇 개씩 잡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뭐 아직까지는 뭐 여유는 있습니다. 저는 뭐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더 커지면 고객을 가려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지금보다 더 커질 경우에는 종목 선택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루타, 20루타는 피터 린치가 처음 살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잘 모르고 이제 막 동네에서 영업을 잘하기 시작했을 때, 월마트 같은 경우가 아칸소에서 있었던 훌륭한 슈퍼마켓이었을 때, 이럴 때 투자한 거예요. 전국 체인으로 가기 전에. 예.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맥도날드가 그 동네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동네 체인점 몇 개를 보니까 완전히 표준화된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보였다. 그래서 투자했다. 그래서 몇 년간 가지고 갔다. 이랬더니 몇 배가 났다.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작은 종목들을 투자해서 이렇게 가는데, 펀드 자금이 커지거나 운용 자산이 커지거나 그러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관이나 어떻게 자금 사이즈가 큰 사람에 비해서는 자금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연평균 누적 수익률 20년 동안 내가 20%를 얻었다, 25%를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동안 20%, 25% 하면 뭐 대충 뭐 아주 큰 돈 아니더라도 뭐 몇백억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큰 돈을 하면 이제 1000억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평균 20에서 25%를 했다면 그 사람은 앞단에 보면은 수익률이 막 50%, 연 50%, 40% 다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근데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20%도 안 돼.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규모가 큰 거는, 어떤 분들은 규모가 크면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건 착각이에요. 그냥 내가 돈을 잘 못 벌어서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에. 이건 있죠. 개인들이 돈 많은 사람 투자자들 중에서는 견디는 걸 잘하니까 나 뭐 이거 돈 없어도 돼, 그냥 이 종목 괜찮다고 하니까 묻어둘래. 그래도 버티다가 이긴 거고, 없는 사람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조바심이 생겨서 지는 거고. 조바심 차이예요. 돈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돈 사이즈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사이즈에 따라서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돈 사이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바심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느긋한 사람은 돈을 벌었고, 느긋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낸 사람은 돈을 잃었고,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얘기를 하면서 개인들이 더 유리하다, 이 얘기를 책에서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펀드 매니저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월등 유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아직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군을 이렇게 덩어리로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펀드 매니저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위임받아서, 일임받아서 그냥 투자를 하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인데,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놓고 잘못됐을 때 그 종목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사서 물린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 삼전전자를 사서 물렸다고 해봐요. 근데 시가총액도 별로 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펀드 매니저 잘립니다. 펀드 매니저 잘려요, 진짜. 그래서 왜 너는 이따위 종목을 사가지고 물려서, 잘못된 종목을 샀으니까 물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를 사서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요즘 상황이 좀 안 좋구나, 상황이 빨리 개선돼야 될 텐데, 이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펀드 매니저면 무슨 종목 사겠어요? 삼성전자를 사겠어요? 삼전전자를 사겠어요? 삼전전자라는 종목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이걸 사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정말 지금은 나쁘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슬럼프를 벗어나서 위기를 탈출해서
지나가면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이 유리하다. 왜? 펀드 매니저는 접근하는 게 뻔하다.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했죠?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큰 기관 자금들에게 PT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분석한 종목이 맞다니까요. 이 종목을 사시면 돈 버신다니까요. 한번 사보세요. 대신에 오파는 저희한테 주세요. 이게 애널리스트잖아요. 그쵸? 애널리스트들도 펀드 매니저한테 갈 때 뭐 1,000억, 2,000억짜리 가져갈 수 있겠어요? 못 갖고 가지. 못 갖고 갑니다. 그냥 큰 종목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종목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투자해보면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걱정인데, 이 도기마을 책방 이 시간쯤이 이제 지금 15분 지났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안 보겠죠. 그리고 우리 도기마을 책방은 도기마을 분들만 주로 보니까 뷰수가 안 나오니까 몇몇 분들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주식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종목들의 궤적을 보면 저희가 처음에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해서 야,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친한 사람들끼리 막 서로 토론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통화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아시죠? 진만이하고 제가 통화를 합니다. 진만아, 이 종목을 내가 찾았는데, 이 기업을 내가 봤는데 이 기업 장래성 정말 좋아 보여. 이거 진짜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전화도 해봤고 탐방도 해봤는데 이거 진짜 되는 거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서로 검증을 해요. 서로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여러 명한테 되면 될수록 좋아요. 물론 가끔은 아무도 인정 안 할 때 대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정말 확신하는데 별로 다 주변 사람들 인정 안 해. 그런 종목에서도 큰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종목을, 우리가 그 기업을 주주로 참여하죠. 매입을 하죠. 참고로 2년 미만의 주식을 사고 파는 건 트레이딩입니다. 그거는 주주되는 거는 아니에요. 주주되는 거는 최소한 5년 정도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주가 되는 투자자는 존 리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주주되는 투자자를 얘기한 거고, 저는 어쩔 수 없이 1, 2년 정도 수준에서 거래를 하는 트레이딩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투자하고 일주일 안에 투자하는 건 제 기준으로는 스캘핑이에요. 그건 트레이딩도 아니에요. 스캘핑을 얘기 드리는 건 또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 그거는 거의 투기죠, 투기. 그거는 뭐 본질 가치도 필요 없잖아요. 일주일 안에 게임 끝내는 게 무슨 본질 가치가 필요가 하겠어요. 그런 건 본질 가치도 안 보고 그냥 하는 거고,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 본질 가치와 기업의 미래 방향들, 앞으로 진행 방향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면서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라는 거. 트레이딩, 제가 말씀드리는 트레이딩과 시중에서 생각하는 트레이딩이나는 달라요. 시중에서 말하는 건 스캘핑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종목을 사죠. 그러고 나서 그게 상당히 올라요. 뭐 대략 한 50% 이 정도 오르면 그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더 올라요. 그러고 나서 막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사기 시작해요. 아니야, 요즘 개인들은 앞에서 산다. 요즘 개인들은 앞에서 개인들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이잖아요. 저도 개인이고, 일찍 사는 사람부터 늦게 사는 사람까지 개인으로 쫙 퍼져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거는 확실히 그렇고, 제가 말을 잘못했고, 그건 분명히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동 매매자들이 붙죠. 소문이 막 나거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막 소문이 나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입할 때는 거래량조차 없어서 몇억 원어치 주식 사기도 되게 힘든데, 뒤에 진짜 1, 2억 사기도 힘든데, 그것도 며칠 나눠서 사야 되고, 그런 주식이 뒤에 가면 그냥 내놓으면 홀딱 홀딱 없어져 버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런 사이클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죠.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접근 시점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은 규모가 안 되면 그 주식 사기 힘들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사놓고 깨지면 요거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상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사가지고 물리면 야, 이 무능한 놈아, 이렇게 욕먹는다니까요.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인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제 얘기가 아니고
제 경험담을 섞었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책에서 계속 제 얘기 아니에요. 피터 린치 얘기예요. 피터 린치 얘기는 한국화해서 토속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많은데 요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더 이상 소개를 안 드리고 그래서 말이죠. 저는 종목에서 수익 난 게 저희는 이제 1임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냐면은 재무제표가 되게 튼실한 주식만 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익이 나고 작년, 재작년 수익이 났고 그런 주식들 사라. 그런 주식들이 주가가 싸니? 주가 안 싸지. 그런 주식은 주가가 비싸. 안 싸다니까. 그러면 어떤 주식이 사니? 지난 2년간 적자. 이 D 종목이야, D 종목. A, B, C, D, E 할 때만 이 D 종목, E 종목, 어떤 건 Z 종목. 근데 큰 수익은 어디서 나요? 2배, 3배잖아요. 어디서 났어요? 이게 일반화 시키지 마십시오. 저의 그냥 경험칙을 예를 드는데 저는 D 종목에서 2배, 3배짜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외 종목 승인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산 종목들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났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잡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분도 얘기를 해서 그것까지 읽어 드릴게요. 역시나 똑같아. 모든 게 다 똑같아. 사람들 내부의 인간적 측면들은 주식 투자 타이밍에 있어 그들을 형편없는 멍청이로 만들어 버린다. 경솔한 투자자는 끊임없이, 잘 들어보세요. 경솔한 투자자는 끊임없이 조바심, 자기 만족감,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에 세 가지 감정 상태를 들락거린다. 와, 진짜 똑같아. 누구나 느끼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조바심. 이건 최악의 적이지. 주식 투자 조바심 가진 사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깨져요. 100% 깨져. 조바심 가진 사람. 그다음 자기 만족감. 아유, 작은 걸로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시장이 좋아서 먹었는데 내가 잘했다고 먹었다고 생각하는, 요즘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소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호는 없어지고 소음만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기하는 마음. 좀 잘못되면 안 되겠다. 그거만 하자. 다시는 에이 퇴 하고 그만, 이제 다시는 안 해. 떠날 거야. 안 떠날 거야. 이러면서 가죠. 포기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포기한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책 투자의 태도에서는 포기하지 말라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런 사람들 특징은 장이 떨어지거나 경제가 흔들리는 듯이 보이면 걱정이 되어서 싼 값에 나와 있는 좋은 주식도 사지를 못한다. 3월달, 4월달의 얘기죠. 그보다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고서 그 주가가 올라가면 만족해 한다. 이때가 바로 그 주식의 기업 내용을 점검해 볼 만큼 신경을 써야 할 때이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침내 주식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어 주가가 매수 가격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는 포기하고 흥분 상태에서 팔아버린다. 흥분 상태는 일종의 공포죠. 네. 어쩜 이렇게 대가들이 하는 얘기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도기책방에서 이 투자책을 잘 안 해드리는 이유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만이는 책을 400권 읽었잖아요. 그리고 투자책을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읽었는데, 근데 교양책과 뭐 이런 입문책을 잘 안 읽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집만아, 보고 있니? 책 좀 읽어라. 다양하게. 부탁한다. 너도 이제 인문학 책도 읽고 사회과학 책도 읽고 예술 책도 읽고 종교 책도 읽고 좀 다양하게 읽어. 이제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수익률만 내면 다야? 최근에 진만이가 또 한번 점프업 했습니다. 전화해서 저를 또 놀리기 시작하더군요. 야, 2주 전만 해도 쭈그러져 가지고 전화도 안 받았는데 또 낄낄거리고. 뭐 인간이 그런 거죠 뭐. 네. 어쨌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만이를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책, 그 중에서 증시 각도기가 첫 번째로 꼽는 책,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뭐가 있다고? 옷을 입었어. 이렇게 좋은 책들은 그냥 읽지 마시고 이렇게 옷을 입혀서 예쁜 옷을 입혀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책을 이렇게 옛날에 뭐 심슨인가 만화책을 보면 만화를 보면 그 장면 중에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네요. 심슨이 아들이 어떤 만화책, 아주 귀한 만화책을 볼 때 만화책이 다를까봐 핀셋으로 종이를 이렇게 넘기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처럼 읽고 한 권 더 사시면 돼요.
네,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 너무 오늘 길었는데 할 얘기가 더 많아서 사실은 요만큼 앞에 요만큼밖에 안 했어요. 뒤에 읽을 거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양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증시각도기의 투자의 태도를 먼저 읽으시고, 예, 증시각도기의 투자의 태도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읽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좋은 투자자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행복한 주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피터 린치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